특보, NHK 7시 뉴스, 화면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입니다. 도쿄 시부야가 지금 한글로 뒤덮였습니다. 떨리는 앵커의 목소리, 카메라가 잡은 거리엔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손에 손마다 한국어 교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넘어간 한 일본 여고생,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해맑게 웃습니다. BTS 때문이냐고요? 천만에요. 한자는 답답하고 낡았어요. 한글이요? 보세요. 이 글자 너무 쉽고 너무 힙하잖아요.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는 한글뿐이에요. 쾅! 그 순간 도쿄대 언어학과 회의실. 70년간 일본어가 세계 최고라 외쳐온 백발의 노 교수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핏대가 곤두서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도대체 왜 우리 위대한 한자를 버리고 저 작은 나라의 글자를 배우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고 그깟 아이돌 유행이라 코웃음 치던 보수학계는 Z세대가 스스로 한글을 선택한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70년을 떠받들던 일본어의 자존심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앞에 무너져 내리는 바로 이 순간. 도대체 한글의 어떤 소름 돋는 비밀이 콧대 높은 일본을 이토록 완벽하게 굴복시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알려주시면 방송하는 데 힘이 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주목한 인물은 이토 켄지,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그의 책상 위 명패다.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는데요. 평생을 일본어와 한자 연구에만 바친 자타공인 일본 최고의 엘리트 언어학자거든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천 년의 깊이를 지닌 한자와 그걸 유려하게 풀어내는 일본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기품 있는 언어라고 자부해온 인물이죠. 감히 그 어떤 나라의 문자도 일본어의 완벽함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가르쳐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의 연구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캠퍼스 풍경이 진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정을 건맨 일본 Z세대 학생들의 손에 두꺼운 전공 한자 사전 대신 알록달록한 표지에 얇은 책들이 들려있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띈다는 거예요. 표지에는 동그라미, 네모, 직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문자, 바로 한글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취미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이 푹 빠져 있는 방탄소년이나 뉴진스 같은 K-팝 아이돌 가사를 원어로 따라 부르고 싶어서 저럴 거라고 혀를 끌끌 차며 자신의 논문에만 집중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안일한 착각은 오늘 아침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전공 필수 과목인 고급 한자어의 이해 강의 시간. 평소 같으면 헛기침 소리 하나에도 숨을 죽일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500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 문을 엽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맙니다.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듬성듬성 앉아있는 학생은 고작 10명 남짓. 얼굴이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오릅니다. 출석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간신히 억누르며 옆에 서 있는 담당 조교를 향해 핏대를 세우고 소리칩니다. 도대체 다들 어디로 도망친 거냐고 말이죠. 조교가 사시나무 떨듯 안절부절 못하며 태블릿 PC를 쓱 내밉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턱이 툭 떨어집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텅 빈 그의 강의실과는 정반대로 복도 맨 끝에 기초 한국어 교양 강의실 앞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수강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귀동냥이라도 하겠다며 겹겹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잡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기괴한 상황인지 현실 파악조차 되지 않는 그 순간 복도 중앙 대형 모니터에서 아침 뉴스가 쩌렁쩌렁 흘러나옵니다. NHK 긴급 특보 생중계입니다.
단순히 방탄소년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부야 현장 연결합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사정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시부야 한복판에 끝도 없이 늘어선 엄청난 인파를 비춥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재를 사기 위해 대형 서점 오픈 전부터 밤샘 대기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당황한 리포터가 황급히 마이크를 들이밀자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전국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도 해맑고 돌덜하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K-팝 아이돌 때문이 아니에요.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낡은 느낌이잖아요. 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숨이 막혀요. 근데 한글은 딱 봐도 직관적이고 엄청 쉽고 힙해요. 무엇보다 내 진짜 마음, 미묘한 감정을 100% 표현하기에는 한글만 한 게 없거든요. 딱 봐도 한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여고생의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푹 꽂힙니다. 뭐? 한글이 감정을 표현하기에 완벽하다고? 그 위대한 한자가 낡고 답답하다고? 평생을 일본어의 깊이와 우수성을 찬양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과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길거리 한복판에 어린 학생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기분입니다.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강의실 문을 거칠게 쾅 닫고 나와 그대로 한국어 강의실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강의실 뒷문을 쾅 열어젖히자 수백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를 향합니다. 자신의 수업에 들어와야 할 수강생 녀석들이 전부 그곳에 앉아 해벌쭉 웃으며 한글 자음을 따라 적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튀어나옵니다. 그는 가장 맨 뒷줄에 앉아있는 자신의 담당 대학원생 녀석의 뒷덜미를 낚아채 복도로 끌고 나옵니다. 평소 가장 똑똑하고 일본어 연구에 진심이던 그의 수제자입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당장 내일 모레가 고문서 한자 해독 세미나인데 그깟 남의 나라 글자나 끄적이고 앉아있을 때냐고. 그가 핏대를 세우며 윽박지르자 늘 교수 앞에서 고개만 푹 숙이던 녀석이 뜻밖에도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보며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한자와 일본어 연구의 한계를 느끼는 중입니다. 아예 한국어를 제대로 파고 들어볼 생각입니다. 뭐라고? 한계를 느껴? 이 녀석이 단단히 미쳤구나. K-팝 유행 따위에 눈이 멀어서 학자의 본분마저 내팽개치겠다는 거냐? 그의 호통에도 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아이돌 유행 따위가 아닙니다. 교수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실 때 일본어 더빙으로 들으면 어떠신가요? 저는 미치도록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류 성우들이 완벽한 일본어로 번역해서 연기하는데도 묘하게 가짜 같고 감정의 껍데기만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빙을 끄고 한국어 원어로 듣는 순간 배우의 미세한 숨소리와 목소리의 떨림이 온전히 심장에 꽂히는 겁니다. 한국어에는 한자나 일본어로는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독보적인 감정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중이라고요. 녀석의 당돌한 대답에 그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감정 주파수? 한자로는 번역할 수 없어? 일본어가 가장 섬세한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라고 가르쳐온 그의 평생의 교육 철학이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너 지금 그 헛소리를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언어란 그저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완벽하게 번역된 일본어가 원어의 감정을 못 살린다는 건 그냥 네 녀석이 한국 문화에 심취해서 헛것을 느끼는 것뿐이라고. 그는 매몰차게 소리치며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는 등 뒤가 서늘해집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는 온통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일본어 더빙으로 들었을 아이들이 지금은 전부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한국어 특유의 억양과 말끝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울고 웃고 있는 겁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칩니다.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평생의 일본어 논문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입니다.
70년 넘게 일본 학계가 굳건하게 지켜온 철옹성이 지금 근본도 없다고 무시하던 난의 나라 글자 하나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뼈아픈 수치심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아니,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어의 우수성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아온 이토 켄지의 학자적 명예를 걸고 저 오만한 젊은이들의 착각을 아주 철저하게 부숴버려야겠다고 이를 악뭅니다. 감정 주파수?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섬세해? 감히 그런 헛소리를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고 차가운 데이터로 짓밟아 주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는 즉시 연구실 서랍 깊숙한 곳에 복원해 두었던 초정밀 음성 주파수 분석기를 꺼내 책상 위에 세팅합니다. 인간의 미세한 성대 떨림과 발성 구조를 0.001초 단위로 쪼개어 그래프로 그려내는 최고급 첨단 장비입니다. 일본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언어인지, 그리고 저들이 찬양하는 한국어가 얼마나 단순하고 평면적인 언어인지 이 기계가 완벽하게 증명해 줄 거라 확신합니다. 두 눈에 시뻘겋게 핏발이 선 채로 듀얼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제자가 말했던 바로 그 한국 드라마의 똑같은 장면을 일본어 더빙판과 한국어 원어판으로 나란히 띄워놓고 분석 프로그램에 음성 데이터를 거칠게 밀어넣습니다. 주인공이 오열하며 내뱉는 단 한마디의 대사,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거대한 기계음이 울리며 데이터가 추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팔짱을 꽉 낀 채 모니터에 떠오를 압도적인 일본어의 승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보나마나 파란색으로 표시될 일본어의 감정 그래프가 훨씬 더 다채롭고 복잡한 곡선을 그리며 빨간색 한국어 그래프를 바닥으로 짓눌러 버릴 것이 뻔합니다. 속으로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데이터가 변환되는 진행률 발을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똑똑히 두고 보자. 그 알량한 한글이라는 문자가 감히 우리 한자의 깊이를 어떻게 이긴다는 건지. 진행률이 99%를 넘어 마침내 100%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개의 거대한 주파수 그래프가 화면 가득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확인한 순간 화면을 응시하던 그의 숨통이 턱 하고 막혀버립니다. 쥐고 있던 마우스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집니다. 쿵쾅거리는 그의 심장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비밀, 일본 언어학자의 충격적 고백.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의 두 눈이 극도의 경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분명 파란색으로 높게 치솟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어야 할 일본어의 감정 주파수 그래프가 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채 밋밋하고 죽어있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던 건데요. 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국어 원어의 주파수는 마치 심장이 펄떡이며 뛰는 생명체처럼 0.3초 단위로 미세하게 출렁이며 경이로운 감정의 곡선을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기계가 단단히 고장난 게 틀림없다며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시스템을 몇 번이나 재부팅해 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면에 찍히는 수치적인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소름 돋도록 똑같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면의 배율을 확대해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의 평생의 학문적 신념과 일본어에 대한 알량한 자부심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참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영상 속 주인공이 내뱉는 좋아한다는 단 한마디의 대사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분석기 화면에 실시간으로 찍히는 그 파장들을 눈으로 쫓아가며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맙니다. 일본어 더빙판은 스키다라는 정용화된 단어 하나로 주인공의 복잡한 심경이 아주 평면적으로 뭉개져 버리는 건데요. 슬플 때나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할 때나 아프게 체념할 때나 주파수의 높낮이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에 맞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조립해 놓은 껍데기뿐인 텍스트의 나열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붉은색으로 요동치는 한국어 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좋아해, 좋아하지, 좋아하죠, 좋아하네요,
좋아하나 봐. 좋아할걸. 똑같은 단어인데도 뒤에 찰싹 달라붙는 그 작은 글자 하나, 이른바 종결어미가 아주 미세하게 바뀔 때마다 화자의 확신, 애틋함, 동의를 구하는 간절함, 새로운 깨달음 같은 수십 가지의 미묘한 심리 상태가 주파수 그래프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일본어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극도로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의 오케스트라가 한국어라는 완벽한 지휘자 아래에서 경이롭게 연주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가 그를 향해 당돌하게 외쳤던 그 감정 주파수라는 게 맹랑한 헛소리가 아니라 최첨단 과학 장비 앞에서도 티끌만한 오차 없이 증명되는 명백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고 하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연구실 서가에 꽂혀 있던 전 세계 언어학 백과사전과 고문원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도대체 이 괴물 같은 언어가 어디서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그 기원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넥타이는 엉망으로 풀어 헤쳐지고 눈에는 핏발이 선 채 밤을 꼬박 새우며 한국의 의문론 논문들을 번역해 미친 듯이 읽어내려 갔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동이 틀 무렵 두꺼운 논문집 한 구석에서 그의 두 눈에 벼락처럼 꽂히는 믿을 수 없는 구절 하나를 발견하고야 만 겁니다. 1443년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 창제. 한글은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해부학적으로 본떠 만든 전 세계 언어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창제자가 명확히 기록된 과학적 설계 문자다. 숨이 턱 막히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아득함이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문자인 가나는 한자의 흘림체를 대충 흉내내어 오랜 세월에 걸쳐 억지로 꿰맞춘 철저히 자연 발생적이고 주먹구구식인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 시작부터가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글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의 미세한 감정과 목소리를 오차 없이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한 나라의 위대한 군주가 천재적인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설계한 최첨단 문자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목구멍이 열리고 닫히는 형태까지 모조리 계산해서 만든 기적의 문자. 그 완벽하고 투명한 그릇 위에 한국인들은 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십, 수백 가지의 종결어미와 억양을 입히며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폭발적인 감정 전달 시스템을 스스로 완성해냈던 것이죠. 책상을 짚은 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리며 꺾일 듯이 떨려왔다고 합니다. 일본어가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극도의 배려와 거칠애, 즉 다테마에라는 사회적 감옥에 갇혀 화자의 진짜 속마음을 꽁꽁 숨기는 데 급급한 언어라면 한국어는 화자의 영혼 밑바닥에 숨겨진 진심까지 끌어올려 상대방의 심장에 직접 내리꽂는 압도적인 생명력과 자유로움을 지닌 언어였던 거죠. 그제야 복도에서 마주쳤던 Z세대 제자들의 그 반짝이던 눈빛과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은 그저 철없이 아이돌 유행에 휩쓸린 게 아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일본 사회의 억압과 고루한 한자의 틀 속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100% 해상도로 투명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이 무능한 늙은 학자들보다 훨씬 먼저 한국어라는 완벽한 시스템의 진가를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했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일본어가 세상에서 최고라며 학생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뼈저리게 부끄러워져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그깟 얄팍한 유행이라며 비하했던 그 콧대 높은 오만함이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천재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이 기적의 문자 앞에서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일본 보수 언어학에 거두라 불리는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도저히 이성으로 누를 수 없는 한글을 향한 지독한 경외심과 소름 끼치는 전율이 미친 듯이 벅차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순간 이토 켄지의 학자적 생명은 영원히 끝날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한 일본 보수학계 전체가 그를 매국노라며 갈기갈기 물어뜯을 게 뻔하니까요. 그는 모니터 화면에 선명하게 띄워진 이 압도적인 패배의 데이터를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줍니다. 이대로 조용히 폴더를 삭제하고 입을 꾹 닫은 채 예전처럼 일본어의 우수성만을 찬양하는 뻔한 거짓 논문을 쓰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면 그만입니다. 마우스의 삭제 버튼 위에 올라간 그 쭈글쭈글한 검지손가락이 갈 곳을 잃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진실을 영원히 덮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본 학계의 썩어빠진 자존심을 제 손으로 꺾어버릴 것인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삭제 버튼 위에서 덜덜 떨리던 그의 검지손가락이 결국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눈을 질끈 감자 한글이 내 진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해준다며 해맑게 웃던 일본 여고생의 얼굴과 제자 녀석의 결연한 눈빛이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가 지금 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이 완벽한 데이터를 지워버린다면 그는 평생을 바친 학문 앞에 가장 비겁한 위선자로 남게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진리를 쫓는 학자다. 눈앞에 명백히 존재하는 거대한 진실을 모른 척 덮는 순간 내 숨통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어. 그는 핏발선 두 눈을 번쩍 뜨며 마우스를 바닥으로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일본어의 철옹성을 제 손으로 남김없이 박살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폭발적인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목은 한국어 종결어미의 압도적 감정 전달 효율성, 일본어와의 비교 분석.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그는 한국어가 지닌 그 위대한 감정 주파수의 비밀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빼곡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도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컨벤션 센터인데요. 이날은 일본 언어학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70년 동안 일본 학계를 쥐락펴락해온 콧대 높은 원로 교수들과 일본 교육계를 책임지는 문부과학성의 고위 관부들 수백 명이 거만한 표정으로 좌석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상에 오르는 그를 향해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일본 보수학계의 상징인 이토 켄지가 최근 유행하는 저급한 한글 열풍을 완벽한 논리로 짓밟아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크 앞에선 그는 마른 침을 한 번 꿀꺽 삼켰다고 합니다. 장내에는 헛기침 소리 하나만 울려 퍼질 정도로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는데요. 그는 청천히 고개를 들어 그 교만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응시한 뒤 등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의 논문의 핵심 데이터를 가차없이 띄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어는 오늘부로 한국어 앞에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문장에 수백 명의 원로 학자들이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경악하며 입을 떡 벌였다고 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날카롭게 가리켰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파란색이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온 일본어의 주파수고 붉은색이 여러분이 그깟 유행이라며 무시했던 한국어의 주파수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사인데도 일본어는 감정의 높낮이가 죽어있는 평면적인 선을 그리지만 한국어는 0.3초 단위로 펄떡이며 수십 가지의 미묘한 감정을 3D 입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의 문제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어 시스템 그 자체의 압도적인 수준 차이인 겁니다. 문부과학성 국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다고 하죠. 이토 교수, 당신 지금 단단히 미친 거요? 어디 근본도 없는 남의 나라 글자를 우리 위대한 한자와 일본어 위에 올려둔단 말이요? 그의 분노 어린 외침에 이토 교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마이크를 꽉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근본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국장님, 우리는 중국의 한자를 대킹 흉내내어 수백 년에 걸쳐 억지로 주먹구구식 문자를 만들었었죠. 하지만 한국의 한글은 다릅니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천재 군주가 그를 몰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발음기관의 구조를 완벽하게 해부하여 의도적으로 설계한 지구상 유일의 최첨단 과학문자입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종대왕의 이름과 한글의 위대한 창제 원리 앞에 장내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원로 교수들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뒷목을 잡은 채 헐떡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쐐기를 박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자를 독점하며 백성들을 억누르던 기득권과 달리 세종대왕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감정까지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 투명한 그릇을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600년 동안 이 완벽한 문자 위에 수십 가지의 종결어미와 억양을 덧입히며 지구상에서 가장 섬세하게 사람의 마음을 조율하는 마법 같은 언어를 완성해낸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숨막히는 일본어의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내 영혼의 진심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가장 진화된 도구를 스스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의 사자후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맨 앞줄에 초대받아 앉아있던 서양의 석학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인공지능 언어학 권위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토 교수의 데이터가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은 인간의 미세한 감정을 인식시키기 위해 단조로운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궁극의 벤치마크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 한마디의 말끝 변화로 20가지가 넘는 감정을 전달하는 인류 언어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시스템이니까요. 그 서양 석학의 확인 사살에 일본 학계 전체가 그야말로 무덤처럼 얼어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일본어의 자존심이 전 세계 학자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죠. 자신들이 그토록 깎아내리려 애썼던 대한민국의 언어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과학과 따뜻한 인간으로 빚어진 경이로운 예술 작품이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일본의 지식인들. 그들은 결국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쏟아지는 한국어의 압도적인 위상 앞에 완전한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단상 위에 선 그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미친 듯이 곤두서며 이 위대한 진실을 밝혀냈다는 가슴 벅찬 환희와 소름 끼치는 카타르시스가 혈관을 타고 폭발할 듯이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학술대회가 막을 내린 직후 일본 열도의 시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요동치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우던 문부과학성 국장이 결국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마는 광경이 전국에 생중계된 건데요. 전 세계 언어학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한국어를 내놓으라며 아우성치는 수백만 젊은이들의 거대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콧대 높던 일본 정부가 마침내 백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2026년 새 학기부터 일본 전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한국어를 정식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전면 채택하겠다는 일본 교육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충격적인 항복선언이 터져나온 것이죠. 이 발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본 전역의 학교 교실 풍경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마법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강요하던 한자 필기 시간과 고루한 일본어 문법 수업은 텅텅 비어버린 지 오래인데요. 대신 칠판 가득 동그라미와 네모, 반듯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한글 자음과 모음이 빼곡하게 채워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하네, 사랑할까? 각각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지나요? 한국어 원어민 교사의 따뜻한 선창에 맞춰 수십 명의 일본 학생들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발음을 따라하는 벅찬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지독한 강박과 차가운 거칠애에 갇혀 가족에게조차 사랑한다, 힘들다는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일본의 가여운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한국어의 다채로운 종결어미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며 난생 처음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진짜 감정을 해방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의 따뜻한 주파수가 상처받고 단절되어 있던 일본 젊은이들의 차가운 심장에 뜨거운 피를 돌게 만드는 경이로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채 벚꽃이 흩날리는 도쿄 시부야의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간판과 대형 전광판에는 이제 영어나 한자보다 반듯하고 세련된 한글 문구들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카페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답답한 일본어 더빙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억양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한국 배우들의 폭발적인 원어 연기에 푹 빠져 눈물을 훔치고 환호성을 터뜨리는 중이었죠. 그 벅찬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의 늙은 두 눈에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차올라 뺨을 타고 툭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온몸에 솜털이 쭉 펴서는 지독한 역사의 아이러니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부끄러움이 해일처럼 밀려왔던 건데요.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저 바다 건너 조선 땅에 쳐들어가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문자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종시키려 그 잔인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는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위대한 한글 학자들을 차디찬 감옥에 가두어 피냄새 나는 고문을 자행했는데요. 창씨개명을 강요하며 그들의 이름과 영혼까지 완벽하게 말살하려 했던 참으로 오만하고 야만적인 역사가 바로 일본의 과거인 겁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어둠과 탄압 속에서도 한국의 이름 모를 수많은 선조들은 피와 땀으로 때로는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가며 이 위대한 우리말을 지켜냈던 겁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끝내 지켜낸 그 한글이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바로 이곳 일본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점령해버렸는데요. 무력이 아니라 그 어떤 언어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과학성과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포용력으로 과거 자신들을 핍박했던 나라의 젊은이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압을 뚫고 피어난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인과응보이자 온 우주가 박수칠 수밖에 없는 찬란한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한국어는 단지 일본 열도만을 집어삼킨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 미국 실리콘밸리의 초인류 기업들이 한국어의 감정 전달 시스템을 모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와 영국의 명문 대학들조차 앞다투어 한국어 감정 표현 강좌를 신설하며 세종대왕이 창조해낸 이 기적의 알파벳 앞에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한글이라는 가장 투명하고 완벽한 그릇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내기 위해 열광하는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가방 속에서 얇은 한글 교재 한 권을 꺼내어 가슴에 소중히 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일본어의 껍데기 속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살아온 오만한 일본인 학자가 600년 전 글을 모르는 백성을 긍휼히 여겼던 조선의 위대한 성군을 향해 그리고 이 완벽한 문자를 피눈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모든 선조들을 향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존경의 절을 올렸다고 하죠.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과학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며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일본어의 우월함에 갇혀 살던 꽃대 높은 학자가 결국 우리 한글의 압도적인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바치는 이 통쾌한 기적. 이것은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우리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가벼운 소식이 아닙니다. 무력과 총칼로 남의 영혼을 짓밟으려 했던 교만한 역사가 결국 가장 따뜻하고 과학적인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위대한 인과응보의 드라마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는 참으로 뼈아픈 시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꿔야만 했죠. 혀끝에 맴도는 우리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크나큰 죄가 되어 모진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끌려가야 했던 그 암흑 같은 일제강점기의 핍박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리 담긴 말과 글을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참으로 악랄하게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 참혹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몰래 기역 니은을 쓰며 우리말을 가르쳤던 이름 없는 선생님들,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던진 훌륭한 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난하고 척박했던 세월을 온몸으로 부딪혀 살아내시면서도 끝끝내 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배를 골아가며 피땀 흘려 일하실 때도 어르신들은 찰진 우리말 가락으로 서로를 위로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입히고 먹이려 거친 손이 다 부르트도록 어르신들의 입에서는 세상 가장 따뜻한 우리말 자장가와 기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한평생 눈물과 땀으로 지켜내고 가꾸어 오신 그 소중한 우리말이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야만적으로 억압했던 바로 그 나라의 콧대 높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한글을 배우겠다며 밤을 새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정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기적의 문자라며 세종대왕의 이름 앞에 전 세계의 석학들이 머리를 숙이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 속에서도 결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놓지 않으셨던 어르신들의 그 숭고한 인내와 희생이 만들어낸 가장 눈부신 승리의 훈장입니다. 오늘도 화면 너머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대를 넘어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잊고 있었던 벅찬 자부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공감이 이 채널이 흔들림 없이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감동적이고 통쾌한 사연으로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며 떠오르신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억이나 생각, 혹은 우리말에 얽힌 가슴 먹먹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안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이자 큰 위로가 됩니다. 거친 시대를 묵묵히 견뎌오신 분들, 그리고 그 유산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조용한 헌신과 사랑에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는 자랑입니다. 함께 지켜온 이 말과 글, 그 역사는 그 자체로 영원히 기억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도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언제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